아직도 잡채가 어려워 구매해 드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뚝딱 10분 만에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어묵 잡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이 영상 기다리고 계셨나요? 바로 매년 명절 때마다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기도 한 잡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잡채 하면은요, 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더 관심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지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잡채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서 드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잡채 뚝딱 만들어내실 거예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잡채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름하여 어묵 넣은 어묵 잡채인데요, 어묵의 쫄깃함 그리고 당면의 쫄깃함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식감도 좋고 맛 또한 일품인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 영상 또한 굉장히 쉽게 만드는 잡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잡채 척척 박사가 되실 거예요. 잡채의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거는 바로 당면 불리기입니다. 어느 온도에 어느 시간만큼 불려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찬물 기준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찬물에 당면을 퐁당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자, 이렇게 당면 불리는 동안 준비한 채소 손질 바로 준비해요. 자, 어묵 먼저 길쭉길쭉하고 먹기 좋게 썰어줄 텐데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꼬들꼬들하고 잡채에 넣었을 때 굉장히 어우러지거든요. 그리고 어묵 구매 오실 때 아무거나 사오지 마시고요, 연육 함량이 60% 이상인 어묵을 구매해 주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묵은 이대로 칼로 밀어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잡채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표고버섯 슬라이스로 송송 썰어주시고요, 양파 두툼한 슬라이스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텐데요, 왜 도대체 잡채에는 시금치가 아닌 부추를 준비하셨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잡채에 시금치 넣어 조리했을 때 냉장고에 들어가면 금방 쉬는 거 느끼셨죠? 그래서 저는 잡채를 만들 때 쉽게 변질되고 상할 수 있는 시금치 대신에 그 색을 맞추고 그 식감까지 더해줄 수 있는 대신해서 부추를 넣습니다. 자, 시금치는 금값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부추는 은값 정도는 하거든요. 이번 잡채 만드실 때만큼은 시금치 대신 부추 넣어보세요. 자, 부추는 5cm에서 7cm 길이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 어묵 잡채에는 당근을 넣어 볼 텐데요, 힘들게 칼질하지 마시고 그냥 채칼에 밀어 준비하셔도 당근 모양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자, 잡채 하실 때는 당근은 두껍게 뽑아 주시는 게 모양이 더 예쁘세요. 자, 45도로요 그냥 쭉쭉 밀어 준비해 주세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잡채 만들 모든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어묵 잡채 하실 때 어묵 그냥 바로 볶으시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묵은요,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을 한번 데쳐서 벗겨주고 볶아준다면 어묵이 더욱 쫄깃하고 맛이 좋아지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어묵 넣어주시고요, 데치는 시간 너무 중요한데요,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묵을 넣고 나서 10초 뒤에 바로 건져내어주세요. 자, 이렇게 데친 어묵은요, 한 김 식혀서 꼬들꼬들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묵 이렇게 데치고 난 물 한번 보시겠어요? 기름기 둥둥 떠다니죠? 합성 첨가물을 한번 끓이게 되면은요,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팬에 식용유 4큰술 둘러주세요. 자, 기름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건 팬과 기름이 충분히 달궈졌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묵을 넣어 1차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데쳐 어묵을 볶게 되면은요, 어묵이 얼마나 쫄깃쫄깃해지고 부드러워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묵이 살짝 그을리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양조간장 2큰술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 번 더 볶아주시고요, 이제는 간장 맛을 어묵에 입혀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묵 그리고 당면을 싸 먹었을 때 간도 딱 맞고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자, 이젠 준비한 양파도 표고버섯도 당근도 한 줌 넣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들어가도 색감
굉장히 예쁘지요? 자, 여지껏 주부님들 잡채 만드실 때 하나하나 볶고 하나하나 삶아 준비하셨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잡채 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볶아 넣어도 굉장히 맛이 좋은 잡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젠 잡채 간장 양념물 만들어 줄 텐데요.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끝납니다. 물 1리터를 냄비에 넣어주세요. 물이 끓으려고 하면 식용유 3큰술, 식용유 꼭 넣으세요. 식용유를 넣어주면은요, 잡채의 윤기도 더해주고요. 그리고 당면을 넣으면은 간장 양념물이 당면을 쫄깃쫄깃하게 해주거든요. 양조간장 10큰술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잡채 만들 때 고민, 저는 왜 도대체 색깔이 안 예쁜가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백설탕 말고 흑설탕 넣어보세요. 엄청난 꿀팁이니까요. 흑설탕 4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흑설탕 녹여주시고요. 이제 간장 양념물 펄펄 끓지요. 이때 당면 500g, 찬물에 1시간 불린 것을 넣어주세요. 자, 이때 중불에서 5분간만 졸여주시는데요. 당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당면이 맛있게 졸여졌으면은요, 우리 앞에 볶아둔 채소들 모두 넣어주시고요. 이때 부추는 볶거나 간장 양념물 졸일 때 넣게 되면은 부추는 숨이 죽어 잡채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잔열에 부추는 넣어 익혀주는 거고요. 자, 끝으로 참기름 1큰술 둘러주시고요. 가볍게 버무린 후에 어묵 잡채 맛있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하면 LA갈비, LA갈비 하면 명절인데요. LA갈비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요리 LA갈비입니다. 제가 만드는 걸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세요. 딱 한 번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추석, 그리고 또 돌아올 명절, 앞으로 LA갈비 고민이 끝나실 겁니다. LA갈비는요, 딱 3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타지 않게 굽는 법. 두 번째,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법. 세 번째는 역시 맛있게 하는 법이죠. 이 3가지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말 많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LA갈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LA갈비를 처음에 사셨으면 처음에 해주셔야 할 거 바로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냉동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손으로 뚝 하면 잘 떨어지니까 하나하나씩 잘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골절기로 갈면서 뼈에서 일어나는 뼈가루가 묻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기 전에 물에 2번 헹궈서 뼈가루,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물에 닿으면 또 붙어요.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고기가 품질이 부서지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물이 닿기 전에 한 번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아, 기름이 떴구나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보면 기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름도 기름이지만 잘려있는 로스난 요 하얀 질긴 섬유 부분하고 기름, 그리고 뼈가루가 같이 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버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찬물을 받아서 핏물을 적당히 빼내줄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적당히. 자, 여기서 중요한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고기는요, 크면 클수록 핏물 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족발 같은 경우 통통한 족발 핏물 빼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이상 빼거든요. 자, 근데 이 LA갈비는요, 우리가 지금 커팅이 되어 나왔어요. 두께 부피는 아주 얇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집들 보면은요, 2시간 3시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핏물을 너무 다 빼고 나면은 나중에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빼주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LA갈비를 2번 헹궈준 후에 찬물을 담궈서 핏물 빼주는 시간은 딱 1시간이 좋았어요.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핏물이 아주 참 잘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을 버려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물이 아닌 사이다로 30분간 담궈 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이다가 머금고 있는 단맛이 또 고기에 쏙 배거든요. 그래서 구워 먹을 때 더욱 맛이 좋아지고요. 자, 사이다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스프라이트도 있고요, 칠성 사이다도 있고요, 뭐 킨 사이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제가 해본 결과 칠성 사이다가 가장 맛있었고, 이 칠성으로 해야만 우리의 입맛에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칠성 사이다를 가지고 부어서 고기를 좀 더 부드럽고 또 단맛을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 30분간 요렇게 재워줄 겁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사이다 탄산으로 인해서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부드러워지고 단맛은 고기에 싹 배어듭니다. 요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 촉촉하게 적셔준 후에 사이다도 빼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핏물을 1시간 반 정도 빼는데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LA 갈비는요, 어디 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고급스러운 버전의 LA 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3가지, 배, 사과, 양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선생님, 도대체 제가 하면 왜 이렇게 고기가 질기고 부드럽지 않나요? 바로 그거는요, 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도 되고 키위도 되는데요, 이 2가지의 과일은 연육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요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자, 만약에 오늘 저희가 LA 갈비를 오늘 저녁이나 내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파인애플 키위를 넣어서요 고기를 빨리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오늘 내일 먹을 게 아니라 뭐 택배 보내고 한 4일 5일 뒤에 먹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넣게 내면 4, 5일 지나서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다 녹아있어요. 흐물흐물. 근데 이 부분 여러분 꼭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요, 사과나 배 사실 때 좋고 비싼 거 안 사셔도 된다고. 과일을 여러분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익어가면서 달아지죠. 우리 양념 물 만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 배, 양파, 파인애플 이 4가지를 같은 부피 1대1대 1 비율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2번째 고민, 저는 LA 갈비 양념은 잘했어요. 그런데 굽는데 자꾸 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이 과일 찌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요 믹서기가 아니라 착즙기예요. 그래서 이 사과배, 양파, 파인애플을 넣어서요 건더기는 다 빼내어주고 즙만 착즙해서 간장을 넣어서 양념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나 집에 이 착즙기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은 다음에 면보망에다가 쭉 짜서 최대한 즙만 건져내서 양념 만들어 주시면요, 이따 제가 LA 갈비 구울 때 한번 보세요. 타나 안 타나 아주 신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즙이 쭉쭉 나오죠. 자, 한번 열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즙만 내주시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면보를 이용해서 과일 찌꺼기를 최대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타는 주범입니다. 찌꺼기. 야, 한가득 나왔네요.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벌써 끝이 나는데요, 너무 쉽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는 양념 비율을 알려드릴 건데, 자, 저는 오늘 주문을 받아서 5kg 기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마트에 가시면 1.9kg에서 2.5kg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2.5kg 기준으로 양념을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2컵 먼저 넣도록 할 건데요, 자, 물은 정수물입니다.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에요. 자, 물 2컵, 양파 갈은 양파즙입니다. 자, 그리고 사과, 배, 파인애플 간 과일즙입니다. 진간장 3컵입니다. 미림 1컵입니다. 자, 후추 3큰술입니다. LA 갈비에 빠질 수 없죠.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8큰술입니다. 자, 그리고 간마늘 6큰술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 놓은 대파도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은 설탕인데요, 요거는 아주 살짝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탕, 백설탕 아니라 흑설탕인데요, 자, 우리가 검은 색깔의 양념류를 할 때는 백설탕보다 흑설탕을 쓰면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흑설탕 1컵입니다. 그리고 잘 배합해 주세요. 자, 저는 오늘 프리미엄 LA 갈비 양념장을 알려드렸잖아요. 보통은요, 과일 양은 적고 정수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떻게 될게요? 반대였죠. 정수물은 2컵, 과일즙은 많이 들어갔어요. 자, 대박집 맛있는 식당 맛을 따라가려면요, 여기에 무조건 미원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이렇게 넣으면요, 미원 안 넣어도 미원 넣은 것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은 끝났고요, 맛있게 재이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만든 양념장을 먼저 바닥에 한번 깔아줍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갈비를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놓아주세요. 자, 이 양념이 고기에 배어들면 기가 막히겠죠? 자,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한 번 더 또 양념을 깔아주고요, 고기를 또 얹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층을 쌓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또 놓고. 아무리 맛있게 이렇게 양념하고 정성을 들여도요, LA 갈비는 양념에 최소 4시간 이상 재워야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제가 와서 맛있게 굽는 방법
그리고 먹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1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간장 양념을 쏙 배어서 아주 빨리 먹고 싶게 만듭니다. 자, LA 갈비 맛있게 굽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둘러주시고요. 한번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중불에 팬을 예열해주세요. 보통 LA 갈비 알려주시는 분들도 뭐 물을 조금 넣어서 뭐 자작하게 졸이면서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구울 때 자꾸 타요 하셨는데, 과일 찌꺼기를 이렇게 쭉 빼고 나니까 아주 깔끔한 양념 국물에다가 아주 깔끔한 LA 갈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그냥 내가 원하는 굵기로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소고기 묵국을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소고기 묵국 하면은요 시작하는 조리법이 다 가지각색, 사람마다 집집마다 너와 나마다 모두 다 다른데요. 보통 소고기 묵국 하면 참기름을 넣어서 물을 먼저 볶으시는 분들, 또는 고기를 먼저 볶으시는 분들, 아니면 볶지 않고 물을 넣고 물을 먼저 넣으시는 분들, 무와 고기를 같이 넣으시는 분들,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그래도 아시다시피 소고기 묵국이라는 이 메뉴는 솔직하게 겸손하지 않게 말씀드려서 제가 한 수백 번은 끓여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끝에 터득한 소고기 묵국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소고기 묵국도 재료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기, 무, 대파는 많이 넣으면 좋고요. 마늘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는 거 해봤자 뭐 국간장, 참기름, 소금, 후추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익힌 소고기 묵국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 올게요. 여러분들도 소고기 묵국 박사가 되실 거예요. 가시죠. 자, 우선 가장 먼저 무입니다. 무는요 살 때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보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료화면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국탕 끓이실 때 무 넣으시잖아요. 이 무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초록색이 많은 무를 찾아서 사세요. 그게 팁입니다. 그래야 국물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무 손질 먼저 해줄 거예요. 자, 무는 국에 넣어줄 거니까 먹기 좋은 나박으로 썰어줘야겠죠. 자, 무를 썰으실 때는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딱딱 썰으신 후에 약간 두툼하게 썰어야 나중에 끓였을 때 식감도 살짝 설컹설컹하니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한 1.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사실 소고기 묵국은요 이 물을 많이 넣어야 맛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곰탕 먹을 때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국물의 맛을 내려면 이 무하고 대파, 마늘이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줘야 맛이 확 살아요. 고기는 사실 살짝 얹는 정도만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으론 끝에 넣어줄 대파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크게 알려드릴 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파를 조금 더 두껍게 썰던 얇게 썰던 뭐 모양을 다르게 써시던 전혀 상관없고요. 불 위에 팬이 딱 올라가는 서부터 제가 팁을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소고기 묵국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우리가 곰탕같이 맑은 국을 끓일 때 끓는 물에 고기를 넣게 되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불순물하고 뜨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항상 국자로 걷어냈던 기억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고기를 넣자마자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그런 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팬에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물의 양은 고기 부피의 3배 정도 되는 물의 양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국을 만들 건 아니에요. 다른 걸 해줄 거거든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 준비해뒀던 천일염 살짝 넣어주시고요. 준비된 국거리 고기를 잠깐 담궜다 빼줄 거예요. 자, 요렇게 바로 건질게요.
요렇게 고기를 짧게 살짝만 데쳐주면은요, 국에 이 고기를 넣었을 때 떠오르는 거품 안에 핏물들, 거머스름한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고기에 이제 들뜨거나 거의 안 뜨는 수준까지 오거든요. 그런 정말 맑은 곰탕을 끓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은 어떻게 할 거냐?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팬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시는데 두 번째 꿀팁이에요. 물은 한 번에 넣지 마라. 요거 꼭 기억하세요. 물 조금, 불 켜시고 준비된 물을 넣은 물량만큼 넣어서 자작하게 보글보글 끓여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무의 시원한 맛을 빠르게 빼낼 거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물의 양을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아요? 저 지금 10분째 이러고 있거든요. 어우, 심심하고 지치겠죠? 아니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요리 시간보다 30-40분을 더 끓여도 이렇게 맛있게 안 나오거든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김치찌개 우리가 끓여서 먹고 나서 다음날 물 보충해서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고, 또 이튿날 되는 날 물 또 보충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가면 갈수록 더 맛있어지죠. 그거를 며칠 걸리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는 먼저 자작자작하고 무도 살캉살캉 어느 정도 익었는데요, 이제는 물 보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고기도 바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게 이따가 끓었을 때 겉에 도는 거품에 고기 핏기로 인해서 거무스름한 거품이 얼마나 뜨냐, 요걸 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다음으로 국간장인데요, 처음 끓이시는 분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물량에 따라 간장을 얼만큼 넣어야 돼요, 요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곰탕은 맑은 색이에요. 살짝 맑은데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 꼭 국간장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요 정도. 자, 살짝 거무스름해졌죠?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그리고 곰탕에 살짝 후추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요. 후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겉에 한번 볼게요. 가생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거품들 껴있죠? 거기에 보면 살짝 거무스름한 거품들도 하얀 거품이랑 섞여 있어요. 이게 이 고기를 넣었을 때 생기는 건데, 한번 데치지 않고도 한번 끓여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뜨는지. 자,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맑게 잘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손으로 끝에를 쭉 따라가면서 거품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요것만 제거해 주시면은요, 예쁜 그릇에 국자로 딱 떠서 넣을 때요, 정말 예쁘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또 다 건져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엑기스가 같이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것만 해가지고 요렇게. 자, 그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소고기 묵국을 끓이는데 팁을 3개 드렸어요. 뭐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간장은 국간장으로 해라. 두 번째, 물은 2번 끊어서 끓여라. 세 번째, 깔끔한 곰탕을 원할 땐 끓는 물에 고기를 살짝만 데쳐라. 이렇게 세 가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뭘까요? 바로 그건 천일염. 맛소금 물론 안 되죠. 맛소금으로 국탕 끓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꽃소금 돼요. 근데 꽃소금보다 더 감칠맛을 업 시켜주는 건 천일염이에요. 자, 천일염 조금 넣어서 천일염이 녹아내리면 간을 한번 볼 거고요. 부족한 간은 또다시 천일염으로 해주는 거예요. 간장을 또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는 마늘 넣어줄게요. 마늘 크게 한 큰술. 자, 그리고 묵국엔 참기름 조금 들어가야 훨씬 맛있어요. 짠! 자, 이렇게 곰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맑은 곰탕에 국물의 엑기스가 쫙 뽑아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어요.